다루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분위기를 조금 많이 바꿔가지고 새로운 개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면 함수라는 데 있어요. 함수. 그래서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이것저것을 한번 배워보는데 그 첫 번째로 집합 개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용어가 낯설진 않죠, 그죠? 집합하면 뭔가 모여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조금만 빨리 가봅시다. 기초를 배울 건데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집합 요 기준을 먼저 잘 아셔야 되는데 슝 이렇게 빼겠습니다.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의 모임, 그것을 집합이라고 해요. 집합.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짝수들의 모임. 그러면 대상이 명확해지죠. 대상이 명확해진다. 대상이 명확해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1부터 10까지 숫자들 중에 짝수들의 모임 하면 2, 4, 6, 8, 10 있어요 라고 하잖아. 그치? 이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또는 1부터 10까지 중에 소수들의 모임. 그러면 특정할 수 있잖아요. 2, 3, 5, 7 이거 소수들이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 문제, 오늘 문제도 그런데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 집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높은 산들의 모임. 어때? 높은 산. 높은 산. 높은 산이 명확한 기준이니? 좀 애매하죠. 이거는 개인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 주관적일 수 있죠. 그냥 우리 같은 경우 높은 산이라고 하면 백두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 뭐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에베레스트 근처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 또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높은 산의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명확해져야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거를 잘 체크하세요. 자, 이제 돌아가 봅시다. 집합 표현을 먼저 해볼 건데 밑에서 이제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라 되어 있긴 해요. 일단 써봅시다. 이렇게 기록해 볼게요. A 대문자는 중괄호 열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2, 3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 이게 이제 집합 표현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집합을 표현하는 알파벳들, 보통 뭐 알파벳으로 표현하니까 알파벳들은 지금처럼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대문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상이 뭔데 대상들을 묶어 놓는 표시, 모임의 표시가 여기 있는 중괄호 표현이에요. 괜찮나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애들을 이렇게 쓰는 게 집합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A라는 표시는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간단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집합에 어떤 애들이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오른쪽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 중괄호로 열어놓은 요 녀석들을 껍데기라고 부를 거예요. 껍데기, 집합의 껍데기. 왜? 묶어줘야 뭔가를 넣을 수 있으니까 또는 뭔가들을 묶는 걸 껍데기, 중괄호 표현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집합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대상이라고 부르진 않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원소. 원소를 영어로 한다 그러면 element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굳이 쓰는 이유는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집합 표현은 중괄호로 하는데 그 안에 원소들을 뚜루루룩 써요. 그 원소들 그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고 엘리멘트라고 하더라. 까지 되겠지? 그러면 집합과 원소는 크기 관계로 따지면 집합이 더 큰 개념이죠. 왜? 원소들을 모아놓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를 여기서 얘기를 해볼 건데 1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원소로 들어있죠. 그래서 누구의 원소야 라고 할 때 A 집합의 원소야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은 원소고 A는 집합인데 들어있어요 또는 포함되어 있어요 또는 A의 원소예요 라고 표현하는 기호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엘리멘트의 E 여기 대문자를 생각해보면 이 있잖아 그지? 이 요렇게 생긴 거 여기서 따왔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은 1이 A의 원소야 1이 A에 포함되어 있어 라고 해석을 해요. 알겠죠? 중요한 거는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인 거다. 알겠죠? 그러면 2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지. 2도 A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소로 들어있지 않은 예를 들어 4라는 원소는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이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라고 표현하면 돼요. 너무 쉽죠 사실. 아니야. 그래서 기호 몇 가지를 계속 따져보기로 합시다. 그 옆에 자 방금 했던 거는 집합은 어떻게 쓰고요.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쓰고요. 기호를 꼭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기호를 하나 쓸 건데 자 N 쓰고 괄호 열어서 방금 썼던 A라는 집합을 넣었어요. 자 여기는 그래서 항상 집합이 들어가야 해요. 지금 정의하는 용어는 기호는 그럼 얘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의미는 집합 A에 들어있는 A의 원소가 몇 개니? 원소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의미상 집합의 원소가 몇 개 들어있냐를 세는 거를 NA라고 했으니까 집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왼쪽 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있니? 3개가 있지.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NA는 A의 원소의 개수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N이 무슨 뜻이냐? number 풀로 쓰면 number of A 이렇게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A 집합의 넘버란 얘기지. 그 넘버가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숫자로 정의가 돼야 돼. 까지. 막 아니야? 안 받아들여져?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A집합으로 오면 쌤이 화살표 쳐놨던 거 저거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껍데기.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어떤 집합이 있는데 껍데기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고 했죠? 원소가 없어. 그냥 껍데기만 있는 집합 있을 수 있잖아. 껍데기만 있는 거 빈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어있다라는 한자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비었다 공집합. 여러분들이 시간표 짤 때 공강이라고 부르는 거 공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쓰면 중괄호를 쓴 건지 집합을 쓴 건지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보다는 다른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땡, 동그랑 땡, 파이라고 읽는데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괜찮죠? 공집합.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0, 그렇지. 원소가 없으니까 0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헷갈리는 거 별로 없죠? 자, 여기 공간이 또 있는데 집합 하나만 더 가져와 보자. B집합을 원소를 1, 2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고 해석해 볼게요. 뒤에서도 한 번 더 다룰 건데 여기선 미리 언급하는 겁니다. B집합의 원소 1, 2가 있었지, 그지? 그런데 얘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썼던 A집합 원소 1, 2, 3이 있어요. B의 원소 1, 2는 모두 A의 원소잖아, 그지? B의 원소들이 이미 A 원소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B는 A집합, 여기서 B는 이라는 거는 B집합은 이란 얘기예요. A집합의 부분에 해당해요 해서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B는 A의 부분집합, 즉 여기서 보듯이 B가 가진 원소들이 모두 A에 들어있을 때 A가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B도 집합이고 A도 집합이거든. 아까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는 엘레멘트의 E를 변형해서 기호를 썼다 그러면 걔랑은 달라야겠죠. 왜? 집합 대 집합의 관계니까.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B가 A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까만색 쓸까? 요렇게 넣습니다. 이거는 contain이라는 C를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런데 A의 원소 1, 2, 3은 B의 원소 1, 2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죠. 누구 때문에? 3이라는 원소 때문에. 그럼 거꾸로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냐? 그건 아니죠. 3이라는 원소가 벗어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지 되겠니? 요거는 부분집합 기호랑 요거 용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한 번 더 해보자. 요거 볼게요. A는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쳐다보자면 1, 2, 3은 1, 2, 3에 들어있다. 맞는 표현이니 틀린 표현이니? 맞는 표현이죠, 그죠?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수학적으로 부분집합의 정의는 같은 거도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맞는 표현. 그러니까 이 기호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A가 A의 contain, 부분집합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은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우리 뒤에서 부분집합 얘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때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옆에다가 부분집합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아까 껍데기 얘기를 해볼게요. 공집합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건 쓰지마. 집합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껍데기부터 그려놓고 뭔가를 적죠. 껍데기 안 그리고는 집합 표현이 안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껍데기를 그린다라는 순간이 뭘 표현한 거예요? 공집합부터 표현하고 시작한 거지. 그래서 사실상 집합들은 껍데기를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껍데기 또는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시작점이야. 그래서 집합 대 집합의 포함관계에 따라 일반적인 집합에 모두 부분집합으로 들어있어야 돼. 다시 한번 껍데기는 그려야 되니까. 괜찮죠? 껍데기는 무조건 그려야 하니까 어떤 집합을 들고 오든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또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경험상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을 미리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대요. 요거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써먹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얘는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원소가 썼을 때 중복이 없어야 돼요. 조금 전에 A집합을 1, 2, 3 이렇게 썼는데 1, 1, 2, 2, 3, 3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중복되는 거면 하나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원소 쓰는데 나열법이니까 나열을 함에 있어서 순서는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소가 1, 2, 3 있는 거와 원소가 3, 2, 1 있는 거는 같은 집합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 두 개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집합이 나열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소를 모조리 나열한다라는 의미로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각각은 원소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쓰진 않는다고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 1, 1, 3, 5, 7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고. 중복이 발생하면 요거는 위에처럼 1을 한 번 쓰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서가 없다라는 건 이거야. 만약에 어떤 A집합이 2, 3 요렇게 들고 있어요. B집합은 3, 2 요렇게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 둘은 다른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2랑 3 가지고 있다, 3이랑 2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소 나열은 일일이 다 쓴다의 개념인데 2번 조건 제시법. 제목처럼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A 1, 3, 5, 7 요 녀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A집합을 자, 껍데기는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볼 거냐면 조건을 써볼 거예요. 요 구조를 잘 봐. 그래서 쓰고 볼게요. X 바. 오, 바가 등장했어요. bar. 여기서 말하는 X는 8 이하의 홀수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에서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여기 있는 바예요. 바. 그러면 바 오른쪽은 뭘 적냐면 조건을 적는 거거든. 내가 가져올 원소로 집어넣을 조건이 뭐냐를 적어주는데 그 조건이 X는 8 이하의 홀수래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을 달아주는 바 오른쪽은 조건을 달아주는 곳이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 바 왼쪽에 있는 앞에 있는 여기가 그냥 X를 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원소로 가질 녀석의 형태를 잡아주는 곳이에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할 건데 그 X는 8 이하의 홀수란 얘기야. 8 이하의 홀수가 뭐가 있죠? 1, 3, 5, 7이 있는 거지. 그래서 왼쪽처럼 1, 3, 5, 7 나열한 거랑 오른쪽처럼 조건을 제시한 거랑 같은 집합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원소 나열법이 직관적이고 좋죠, 그죠? 그런데 조건 제시법이 필요할 때도 많아. 자, 원소 형태의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요 옆에다가 왜 원소의 형태를 조심하라고 했는가? 예를 들어서 요 하나만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A집합을요 원소의 형태 부분만 바꿔볼게. X가 아니라 2X로 이렇게 바꿔서 봐. 조건은 똑같이 X는 8 이하의 홀수라고 조건을 달아봤어요.
그러면 얘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들고 와서 원소의 형태는 EX로 가져가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8 이하의 홀수는 1, 3, 5, 7이 있는데 그게 x 값이란 말이야. 헌데 원소의 형태는 그냥 x를 가져오지 말고 2배해서 원소로 가져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했던 거야. 그래서 원소는 그것의 2배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2, 6, 10, 14 이게 우리가 찾는 집합 A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원소의 형태가 뭐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원소의 모양인 거지. 조건 열심히 해석하고 여기서 틀리지 않도록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A집합을 자꾸 쓰고 있는데 B집합 하나 등장시켜 봅시다. B는 우리 자연수 나열해 볼게요. 작은 것부터. 보통 이제 오름차순으로 나열하면 되니까 1, 2,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 원소 나열법으로 자연수를 다 쓸 수 있니? 다 못 쓰죠. 왜? 개수가 유한하지가 않잖아. 그럼 원소 나열법은 못 쓰는 걸까? 원소는 다 나열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자연수와 같이 끝나지 않는 걸 표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짠! 이렇게. 자,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달게요. 위에 A를 적었던 것처럼 1, 3, 5, 7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 N의 A 4잖아, 그지? 이런 집합을 유한하다라고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 반면에 B처럼 자연수 집합처럼 이렇게 뭐 셀 수야 있지만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소가 무한개 있어요 라고 해서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요.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무한하면 무한집합 이렇게 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무한집합을 표현하는 거는 규칙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괜찮니? 그러면 무한집합은 사실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B를 조건 제시법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표현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X를 이렇게 가져와요. 원소의 모양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주면 너무나도 이쁘게 1, 2, 3, 4, 5, 6, 7, 8 이거를 표현한 거겠죠. 그러면 조건 제시법이 사실은 더 명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죠? 뭐 직관적으로는 원소 나열법이 좋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 더 볼게요. C 집합을 X바 X는 실수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실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규칙도 없겠지. 사실 실수라는 게 유리수, 무리수고 유리수만 나열하더라도 규칙이 없잖아. 사실 크기 관계로 해보려고 해도 봐봐, 0과 1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겠니? 그 사이의 숫자들을 규칙 있게 나열할 수 있겠니?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처럼 실수, 이거는 수직선을 가득 채우는 값들인데 이렇게 연속적인 별량들, 끊임없이 연속적인 숫자들, 별량이라고 할게요. 별량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표현할 때 조건 제시법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시간이 너무 빠른데? 아, 큰일이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제 못 풀겠다. 요 밑에 공간 혹시 있니? 없으면 요 끝에다가 할게요. 집합이 묶음 모임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매번 이렇게 나열하기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집합의 연산할 때도
한눈에 보이기 쉽게끔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녀석이야.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그리고 갈게요.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그리겠어요 이런 얘기인데 A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B 집합의 원소는 3, 4, 5라고 할게요. 짠! 이렇게 됐을 때 뭐 부분 집합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동그라미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만큼이 A.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A의 3, 4는 B에도 들어있어요. 그죠? 겹치는 원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그라미를 겹쳐서 그려놓고 여기를 B집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원소를 뚜두두둑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 의미 없다 그랬으니까 포함된 쪽만 쓰면 되거든. 그러면 겹치는 3, 4는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요. 마치 테두리 안에 넣듯이. 그 다음에 A 쪽에만 있는 1, 2는 이렇게 적고 B 쪽에만 있는 5는 이렇게 적으면 어때? A에는 이만큼이니까 1, 2, 3, 4 원소가 들어있는 거고 B에는 요만큼이니까 3, 4, 5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둘 다 겹치는 부분이구나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여기 오늘 하려다가 못했는데 수직선을 그리는 것도 있고요. 좌표 평면에서 그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합